안녕하세요. 다시 아비스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993년 1월 미국 미주리주의 깊은 시골에서 돈 비틀이라는 탐험가는 새로운 동굴의 입구일지도 모른다는 작은 자연 구멍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뒤 그는 차가운 진흙과 물에 목까지 잠긴 채 꼼짝도 못한 채 갇히게 됩니다. 밤은 빠르게 내려앉았고 빗줄기는 계속해서 떨어지며 물은 점점 차올랐습니다. 단순한 시골 작업으로 시작된 일이 결국 동굴 탐험 역사에서 손꼽히는 극적인 생존 사건으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그날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떻게 끝이 났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주리주 페리 카운티에서 돈 비틀은 비포장도로를 따라 미스터리 케이브 근처의 작은 구멍으로 향했습니다. 1993년 1월 9일 토요일, 그 일대는 며칠 전 내린 폭우로 흙이 흠뻑 젖어 있었고 얕은 토양 아래의 석회암지대는 이미 물을 머금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숲 가장자리에 차를 세우고 장비를 챙겼습니다. 머리 전등과 여분의 전등, 삽과 곡괭이, 물, 그리고 보온병에 담긴 뜨거운 커피까지 준비했습니다. 당시 기온은 약 3도 정도로 얼기 직전은 아니었지만 젖은 옷에서는 금세 천을 빼앗아 갈 정도의 추위였습니다. 그는 방수 작업복 안에 보온 네일을 입었고 이는 겨울철 동굴 탐험에서 기본적인 장비였습니다. 약 400m를 걸어가면서도 오늘이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경험이 될 것이라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곧 그 이유를 알게 될 겁니다. 그 구멍은 사실 이 지역의 다른 동굴들에 비해 특별히 크지도 않았습니다. 대략 폭 1.8m, 길이 3.7m, 깊이도 비슷한 정도였죠. 양옆은 좁아지며 수직으로 떨어졌고 조금 넓은 부분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구멍이 특별했던 이유는 며칠 전 돈이 바닥에서 작은 틈새를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새로운 동굴의 입구일지도 모르는 발견이었죠. 페리 카운티에는 이미 700개가 넘는 동굴이 기록되어 있었고 그 중에는 미국 최대 규모의 동굴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발견은 언제나 탐험가들에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정고 무렵 그는 곧 실망하게 됩니다. 며칠 전의 폭우가 그의 작업을 모두 망가뜨린 것입니다. 열어두었던 입구는 다시 흙으로 메워졌고 안쪽은 진흙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삽과 곡괭이로 젖은 흙과 부서진 석회암 조각들을 파내어 경사면에 쌓아 올렸습니다. 이 작업은 3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점점 더 큰 위험에 다가가고 있었고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무렵 입구를 다시 살펴보던 순간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옆에 쌓아둔 진흙과 돌무더기가 무너져 내리면서 거센 흙더미가 그를 허리까지 순식간에 집어삼킨 겁니다. 그 순간 돈은 직감했습니다. 자신이 갇혔다는 것을. 그는 침착하게 몸을 빼내려 했습니다. 몇 번이나 무릎까지는 공간을 만들었지만 진흙은 곧 다시 가라앉으며 더 단단히 그를 가두었습니다. 움직일수록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흙은 그의 다리를 더욱 강하게 조여왔습니다. 만약 단순히 갇힌 것뿐이었다면 치명적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제 채널에서 다루는 이야기들 중 상당수는 사람들이 좁은 동굴 속에서 움직이지 못한 채 갇히는 경우이지만 돈이 갇힌 곳은 비교적 개방된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결정적으로 다른 요소가 있었습니다. 바로 비였습니다.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 상황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빗줄기가 끊이지 않고 내리면서 구멍 속에 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15분마다 약 2.5cm씩 수위가 차올랐습니다. 조금만 더 지나면 머리까지 잠길 수 있는 속도였습니다. 게다가 추위는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7시가 되었을 때 물은 이미 그의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보온데이는 이제 천을 유지하기는커녕 오히려 열을 더 빨리 빼앗아가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약 48km 떨어진 집에서는 그의 아내가 불안해지고 있었습니다. 돈은 항상 시간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고 그날도 저녁 7시까지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8시가 되어도 소식이 없었고 휴대전화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동굴 주변은 원래 신호가 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행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탐험가들이 자주 찾는 식당에 전화를 걸어 등록부에 그의 이름이 있는지 확인했지만 결과는 없었습니다. 9시 15분 불안은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절망과 걱정 덕분에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2명의 경험 많은 동굴 탐험가 스티브 테일러와 장 크레이커에게 연락했습니다. 두 사람은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즉시 알아챘고 20분도 안 돼 장비를 챙겨 아내가 알려준 위치로 향했습니다. 그 시각 돈은 이미 체념에 가까운 상태였습니다. 물은 가슴까지 차올랐고
손발은 점점 감각을 잃어갔습니다. 저천증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밤 10시 반, 수색팀은 가장자리에 도착해 그의 차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곳에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강한 빗줄기 속에서 강력한 랜턴을 들고 숲으로 들어간 그들은 아내의 기억과 직감을 따라 수많은 구멍과 움푹 팬 지형을 헤치고 나아갔습니다. 한참을 걸어도 그를 찾지 못했지만 갑자기 숲속 어딘가에서 희미한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영상의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제가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밤 11시가 되었을 때 탐험가들의 손전등 불빛이 마침내 그 장면을 드러냈습니다. 돈 비틀은 8시간 넘게 갇힌 끝에 이제는 진흙 섞인 물에 목까지 잠긴 상태였습니다. 팔은 간신히 움직일 수 있었지만 몸 전체는 완전히 고정된 채였습니다. 심각한 위기 속에서도 그는 어느 정도 의식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중에 스티브 테일러는 돈이 자신들을 알아보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돈은 이미 탈출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의 전은 아마 33도 정도까지 떨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정도라면 심장 부정맥 같은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구조대원 중 2명은 장비를 더 가지러 차로 달려갔고 나머지는 돈 곁을 지켰습니다. 그 구멍은 이제 악몽이 되어 있었습니다. 깊이 약 3.7m, 비 때문에 미끄럽게 젖은 가파른 벽, 바닥은 계속 차오르는 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장비가 도착하자 구조대원들은 로프 사다리를 설치해 접근을 쉽게 했고 굵은 참나무에 앵커를 걸어 지렛대 원리를 적용한 스자 형태의 구조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돈의 겨드랑이 아래로 끈을 감아 올리려 했지만 3배의 힘이 증폭되는 장치로도 몸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지만 여전히 큰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를 짓누르고 있는 진흙의 무게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흙처럼 보여도 물에 흠뻑 젖은 진흙은 270kg이 넘는 무게로 그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물이 빠르게 차오르자 탐험가 중 한 명은 근처 주유소로 달려가 페리빌 자원소방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정 무렵 소방관들이 현장에 도착했고 추가 장비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곧 구조가 단순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펌프를 사용해 물을 빼내려 했지만 좁은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배기가스 중독 위험 때문에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다소 원시적이지만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양동이였습니다. 4리터가량의 물이 담긴 양동이를 수십 개 준비해 사람들의 손에서 손으로 전달하며 퍼내는 것이었습니다. 양동이 하나당 약 4kg이었기 때문에 작업은 금세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화학 발열 팩을 돈의 목과 가슴에 대어 천조화를 막으려 했습니다. 새벽 2시쯤 사람들의 끊임없는 노력 덕분에 물은 그의 가슴 높이까지 내려갔습니다. 이제 구조대원들은 그의 다리를 조이고 있던 흙을 손으로 직접 파낼 수 있었습니다. 물은 0도에 가까울 정도로 차가웠지만 구조대원들은 손발이 마비되는 고통을 견디며 번갈아가며 진흙과 돌을 파냈습니다. 새벽 3시 반, 그의 다리가 거의 다 풀렸을 무렵 8명의 남성이 동시에 밧줄을 잡고 힘을 합쳤습니다. 그 순간 드디어 미세한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몇 분 뒤 마지막으로 힘을 모아 당기자 마침내 그의 몸이 진흙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거의 13시간 동안 갇혀있던 돈 비틀은 그렇게 구조되었습니다. 그는 보온 담요에 감싸인 채 들것에 고정되어 700m가 넘는 진흙 투성이 지형을 ATV로 옮겨져 대기 중인 구급차로 이송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심각한 저천증이 확인되었지만 기적적으로 영구적인 후유증은 남지 않았습니다. 이후 돈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혼자 작업을 한 것, 무너질 조짐을 무시한 것, 느슨한 흙을 계속 옆에 쌓아둔 것, 그 모든 실수가 사고를 키웠습니다. 하지만 그를 살린 것은 누군가가 그의 위치와 귀가, 예정 시간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없었다면 얼마나 더 갇혀 있었을까요? 어쩌면 그는 살아남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또 다른 영상도 꼭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